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포근해졌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영하 14도, 15도, 또 저기 강원도 쪽, 그쪽은 영하 20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지난주에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죠? 네.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추운 적이 있고 또 요번 주처럼 이렇게 따뜻한 적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게 요렇게 추운 적도 있고 따뜻한 적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신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때가 있고,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좀 안 좋은 길로 접어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는 것은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또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계속 회전해 가는 게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삶보다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러한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기면 나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다시 올 것이다. 그 행복한 시절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1997년도 IMF가 터진 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금융위기 등등 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폭락한 경우도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2000년도 그 초반부터 해서 2000년도 하반기까지 이 전국에 있는 이 부동산들이 아파트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 지방 대도시 쪽에 강의를 가보면 항상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끝났다. 예를 들어서 대구 쪽 끝났다. 부산 쪽 끝났다. 대전 쪽 끝났다. 울산 쪽 끝났다. 광주 광역시 끝났다. 그랬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2009년도부터 상승하더만은 2010년도 중반까지 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광역시급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은 또 굉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 또한 마냥 우상향 계속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 또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이렇게 우상향했다가 또 우하향했다가 또 우상향하고 또 다시 우하향하고 또 우상향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나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듯이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 또한 1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은 올라가 있을 거고 20년 전 가격에 비해서 더더 올라가고 30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더더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다소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조금씩이나 올라가고 또 분위기를 타게 되면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강남 아파트 가격. 이거 계속 올라가네. 네.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게 2017년도 1월달 가격하고 2017년도 10월달 가격하고 또 현재 2018년도 1월달 가격하고는 또 금액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30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대비 2018년 올해 초로 보면 가격 차이가 한 4억, 5억 정도 나는 아파트들이 발생하고 또 작년 하반기 비례해서 올해 초에 보면 또 한 2, 3억 정도 가격이 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없는 분 입장이라면 그 왠지 모르게 좀 배가 아픈 느낌이잖아요. 그 사돈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가 배가 아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매번 올라가는 거를 또 우리는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고르면 또 다른 지역 아파트도 가격이 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있죠. 그러면 이 강남의 아파트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것 또한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똘똘한 놈 한 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 뭐 세 채 네 채보다는 뭐 똘똘한 놈 한 놈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 10채 20채를 팔아도 강남에 있는 뭐 똘똘한 놈 50평짜리 한 채 살 수 있을까 말까인 지방의 대도시 아파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똘똘한 놈 한 놈으로 이제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니까. 물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다주택 1가구 3주택 아이고 이게 지방에 있는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양도소득세 나도 중과세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중과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서울이나 뭐 그 세종시나 부산의 특정 지역에 한해서 양도세 중과세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중과세 때리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있다. 대전이 중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과세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남이 잘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본다면 썩어도 준치다. 그래도 강남이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2017년 12월부터 이제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18년부터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학생을 우선해서 선발하는 거를 이제 폐지가 됐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전에만 하더라도 자사고, 특목고부터 전형 시험을 보고 거기 떨어지면 일반 고등학교 넣었는데 이제는 동시에 다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사고 특목고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럴 때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일반 고등학교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동시 진영이니까 이제 자사고에 넣고 또 특목고에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또 자사고나 특목고는 주로 강북에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강북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가 굉장히 우수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럴 경우에는 특목고나 여기 가면 좋겠죠. 근데 우선 전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떨어지면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강남이 낫다는 거지. 그리고 강남은 뭐 학교도 학교지만 학원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지방에서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그렇고 공부 좀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야?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보내면 저기 뭐 서울 쪽으로 뭐 시골 쪽으로 보낼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이 강남으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학원이라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학군을 중시 여기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강남 쪽 학군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강남 쪽 아파트로 가고 싶은 게 또 부모된 입장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수요라는 게, 이 학군에 대한 수요라는 게 끊임없이 강남 쪽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공급의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지을 땅이 없잖아요.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가 많잖아. 그죠? 또 뭐 신시가지를 또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강남이라는 건 개발이 다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때려 부우고 그 위에 재건축을 지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수요는 계속 많은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네 번째로 본다면 뭐 교통, 이제 문화죠. 학군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심지어 강남 쪽에 지하철역만 29개가 있답니다. 이게 이 강남 쪽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하철역이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 강남 쪽은 역세권이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하철역만 29군데가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어디 뭐 전철 들어온다, 지하철 들어온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슈가 되는데 강남 쪽에 29개의 전철역, 지하철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통, 뭐 이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남에서 지방으로 간다라고 치더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쪽에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이제 명품 심리라는 거지. 이왕이면 강남 어디 아파트 산다라고 하면 강남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강남에 들어가야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또 자기들만의 또 뭔가 모임체, 결정체,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강남 가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본다면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입니다. 2017년 9월 달에 자본시장 연수원에서 2017년 9월 달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115조라는 돈이 유동자금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무려 1115조라는 돈이 이제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주식으로 가면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자산은 역시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노크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곳이 강남이다 생각해서 강남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까지만 해도, 6가지만 해도 강남 지역은 앞으로도 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금액이 그 당시에 12억이라면 2007년도 이후부터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2011년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8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12억 하던 게 8억대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나요? 그런데 요 2011년도 하반기에 요 8억 5천 정도 하는 매매 금액이 현재 와서는 또 뭐 한 13억, 14억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점 대비해서, 즉 2007년도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맨 처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향 곡선을 타고 간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만큼은 그래도 시세를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강남 쪽 아파트 가격
왜 떨어지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또 어떠냐? 제 생각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때 정부가 강남 쪽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년에 뭐 3억 4억씩 올라가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정부 입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강남 쪽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규제를 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상승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강남에 한해서 또 매매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 한해서 뭔가 또 특별 또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물론 또 올해부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되고 또 이제 전매 금지도 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경우에는 역시 부동산 가격은 좀 정부 눈치를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또 다소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또 5년 뒤를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 가격이 또 5년 뒤를 놓고 보면 또 저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또 강남 지역에 대한 뭐 투기니 투자니 또 뭐 요런 얘기는 현재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970년도부터 해서 이어진 얘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과 곡선을 잘 타서 팔 때는 팔고 올라갈 때는 또 사고는 이렇게 아니면 내가 뭐 살 때 또 팔 때를 잘 따질 수가 없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겠죠. 그러면 그냥 진듯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상의 재테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